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이 영화에서 프레드 로저스가 하는 이야기들은 서점에서 웬만한 처세를 가르치는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프레드를 막 사람들이 비판하고 매도하는 이 거짓말장이고 마지막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용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구나. 내가 나를 인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다운 사람,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너무나 많은 허들을,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을 넘어야만 선수가 그 자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프레드 로저스가 너가 너인 채로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막 그 프레드 로저스 다른 똑같이 연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신념을 연기할 수는 없는, 신념이 만들어내는 그 생명을 전할 수는 없는 메시지의 생명,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우리 조 PD님은 어떠셨어요? 살아가시면서 본인인 채로, 내가 나인 채로 있어도 되는 공간, 내가 나인 채로 누군가를 만나도 되는 그런 자리,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내가 나인 채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인 채로 우리가 과연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성인들인가, 그 어떻게 느끼셨어요? 먼저 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분이 하셨던 그런 얘기들이다를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이제 주로 이분이 하셨던 방법이 이제 그 인형 퍼핏을 이제 손에 끼고 그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 아마 극 중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이 진행하는 그 애들리언이었나요? 그 저기 누나라고 통칭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자기가 정말 쓸모없는 나 정말 인간이었나. 막 뜬금없이 툭 던졌는데 너무 확 오는 거죠. 근데 왜냐면 글쎄요. 이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렸을 때도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또 해봤고 살면서도 그런 질문 가끔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훅 던지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한번 일깨워 준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just the way you are, the way you are라고 얘기하는 지금 사실은 언제나 늘 그 명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영화를 통해서도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이분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이제 흑인 경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인종차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편견을 깨려고 했었고, 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어쨌든지 간에 보여줌으로써 끝까지 보여줬었고, 저도 이제 영화를 이제 소개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어떤 그런 스캔들이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마 한 뭐 5,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혹은 미국에서 저 이민 생활을 하셨거나 유학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적응하기 좀 어려웠을 때 집에서 TV를 많이 봤을 때 이분을 많이 봤던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하시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별로 치유받을 일이 없으실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요. 일단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진정성이 이분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 저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흉내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신념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건 아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정말 어떤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정으로 아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흉내내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좀 제가 좀 힐링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언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칭찬을 했었던 기억들을 좀 더듬어 보면 제가 뭔가를 좀 잘했을 때 해냈을 때 항상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에게 그냥 네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봤을지 들어봤을 때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되짚어 보면서 그런 말들을 잘 이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저렇게 하시면서 그게 조금 제 안에서 좀 어떤 잊어버렸던 또는 알아야 했던 어떤 사랑의 어떤 중요성을 좀 알게 되어서 제가 약간 힐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되게 약간 뭔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 제 자신 안에는 약간의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감추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살면서 노력했던 것들이 오늘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아 그러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줬던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조금 힐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분들도 많은 말씀하실 게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릴 때 또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하는 교육이라는 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라는 그 세부적인 조목들이 참 많은데 이 프레드 로저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정말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다른 기초돌, 인생을 신뢰할 수 있는 기초돌, 자기 자신과 삶을 신뢰할 수 있는 기초돌,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초돌, 이 존재에 대한 존재의 기반을 닦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텅 비어 있는, 우리는 건물을 막 열심히 짓지만 사실 기초 공사를 하지 않은, 그래서 프레드 로저스가 스탑할 수 있는, 너가 그거 분노 스탑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 그걸 진정시키고 스탑할 수 있는 어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사회가 모든 그 다른 사람들의 모임 안에 있는 당연한 갈등을 진정시키고 조화롭게 대화를 통해서 풀고 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이라는 게 어쩌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 우리 몸으로는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많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제가 그 성현 목사님께 좀 영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듣고 또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네, 저는 여기 필름포럼 영화관 대표인 성현 목사입니다. 뭐 사실은 좋은 분들 많이 있으셔서 얘기 들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영화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지금 미리 봤으면 개막작 같이 더 후보에 올려서 더 많이 열띤 토론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본 게 좀 많이 아쉽고 좋았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그 가치들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게 인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인격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형상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면 결국 인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앉아 있는 저희들에게도 좀 울림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 인격이란 부분들이 너무 좀 도외시되어지는 건 아닌가. 영화에도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어떤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향점들, 자신의 인생의 가치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프레드는 굉장히 공화당 지지자고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열린 태도를 지향했다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열린 태도라는 건 결국은 인격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사회에서 저도 지금 보면서 많이 영화관에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또 매체들을 접하면서 아쉬움이 이 인격적인 부분들이 점점 우리가 가치가 좀 폄하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좀 더 성장주의나 성과주의가 만연하면서 인격이란 부분은 결국은 그런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성취를 넘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인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굉장히 저도 많이 감동을 받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울림이 메시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교육계통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 영화 아까 우리 집행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누가 좀 수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수입해서 조금 더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인격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참 그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점점 더 안으로 그 단단해지는 어떤 것, 그러니까 다침의 이미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옆에서 그분하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신앙이 좋을수록 그 교리가 많고 교조주의적이 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는데 이분은 본인의 그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분의 영성은 그 오픈.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자인 사람에 대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본인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성.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에서 영성이 발휘된다면 기독교의 우리 사회적 역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중간에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 김희주 교수님께 그 사이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 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다문화 가정 자녀나 미혼모 가정 자녀나 그 이 프레드 로저스가 한 말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인생에서 짐을 무겁게 지고 힘든 그 자기 과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덜컥 안고 삶을 출발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시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주 좋은 사람이고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 좋은 메시지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겉돌 수밖에 없는 그거는 선한 아름다운 풍경이고 우리 삶에서는 그냥 바라보아지는 풍경일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그 풍경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걸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그 공감한다라는 거, 이 프레드 로저스에서 제가 받은 그 메시지는 공감과 약간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그분은 아이들을 대하고 다른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라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들어보자라고 하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좀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조금 그 흑인 그 클레멘스와 같이 이렇게
따뜻한 그 조교를 하잖아요, 같은 물에서. 근데 그 배경들이 그때 이제 인종차별 분리주의가 굉장히 심했을 때 그 예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약간 떠올랐던 그 미혼모 케이스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를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이가 안 와서 어린이집에 며칠 동안 갔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자꾸 안 가고 싶어해서 나중에 가서 봤더니 본인의 아이를 그냥 이렇게 혼자 다른 방에 분리된 채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아이를 다른 애들하고 같이 놓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일부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걸 알고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고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혼자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상처가 되면서 아이에게 더 이제 어디 나가서 미혼모 아이란 이유로 욕먹지 않게 더 강하게 이제 키우게 되면서 그 아이는 그냥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미혼모의 그냥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차별을 받고 또 엄마한테는 힘들다는 얘기도 제대로 할 은석도 못 부리고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좀 그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 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왜 생길까를 좀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니까 막연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함께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사회가 좀 다양한 어떤 어두운 부분에 있는 그런 이슈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많이 공론화해서 많이 보여주고 많이 경험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들이 좀 많이 생기면,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알게 되어졌을 때 편견이 깨어지게 되고 그런 차별적 행동들이 좀 줄어들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여기에서 프레디 로저스와 같은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다양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약간 공동체성 이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우리 사회가 약해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것들은 공동체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미혼모의 자녀를 격리시키는 그 상황이요. 이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 속에서 다시 바라보면 사실은 그 미혼모의 아이가 주는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자신의 자녀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너에게 이웃은 없고 너도 누군가의 이웃은 아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성이나 그 이웃이 된다는 걸 누구한테 뭘 이렇게 주는 것처럼 자꾸 생각했었는데 저도 오늘 이걸 보면서 나의 안전, 내 마음의 안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심어주는 것, 그 신뢰가 가능하다고 자꾸만 아이들에게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사실은 그 부분을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가리고 덮고 치는 울타리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심성 안에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고독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 갖고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울타리, 자기 내면의 울타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하고도 이웃이 되지 못하는 그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가치 우위에서 너무 이게 손해나는 계산을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미혼모 그분도 그렇고 그 자녀도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따뜻한 이웃됨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내 자신 그 자체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핸디캡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뭔가 훌륭한 걸 갖춰야지만이 난 이 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정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진실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 주로 만나게 되는 그런 현장의 아이들은 그렇게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음악을 듣거나 나 혼자 이걸 풀어내는 방식들로 그 안에서 그때그때 순간순간들을 넘기다 보니까 겉으로는 되게 밝은 것 같지만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더 크게 이렇게 갖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보면서 이런 아이들에게 좀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방송들이 그런 문제들을 조금 과감하게 좀 드러내면서 미혼모의 문제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들, 난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옳고 그름보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본질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프로들을 좀 아이들이 본다면 좀 상처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뭔가 좀 어른들의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걸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저 프로그램을 프레드 로저스 아저씨가 똑같이 저렇게 하는 프로를 튼다면 저걸 그렇게 열심히 볼까? 저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그 부분을 잠깐이지만 저는 그 보여준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도 더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배드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굳이 이제 뭐 영화적인 얘기를 한다보다는 프레드 로저스라는 사람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어쨌든 이 영화는 작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이게 미국 다큐멘터리 역사상 12번째로 가장 흥행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0 뭐 한 보니까 숫자적으로 2,200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야기는 사실은 이 프레드 로저스라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국한된 거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 잘 모릅니다. 뭐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크리스천으로서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편적인 우리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물론 상황은 당연히 아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당연히 다르고 또 미국적인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약간 놀라웠던 게 어쨌든 이 영화가 작년에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던 영화이기도 하고 더구나 그 PGA라고요. 우리나라도 PGK라고 해서 프로듀스 길드 오브 이제 코리아 아메리카 이제 이런 그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이 연합된 그런 조합인데 거기서 이제 상을 주는데 그 상에는 나름 이제 권위 있는 상인 거죠. 거기에서도 이 영화가 후보에 올라갔을 정도로 상당히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끼쳤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름프롬 대표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던졌는데 정말 이 영화 수입 배급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 처음에 이 프레드 로저스가 한 얘기가 저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과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레드 로저스가 했던 저 방식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기보다는 프레드 로저스가 가졌던 저 정신, 저 영성이라는 것이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속한 현장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게라도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제가 아닌가.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자기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그 마더 테레사 영화를 봤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 빈민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그 대부 신부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빛으로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는 시종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그 신부님이 수녀님은 어둠 속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수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결과로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나의 신앙 안에서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 생각하면 대부분 낙심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우리 그 김희주 교수님 그 일 하시면서 야, 이게 지금 뭐 그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나 다문화 가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절망하시거나 다시 희망을 가지시거나 혹시 그거하고 관련해서 노력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네, 일단 그거 전에 이제 앞서서 사실 저도 이거를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좀 프레디 로저스라든지 그 쇼에 대해서 조금 한국에는 별로 자료가 없길래 이제 구글을 통해서 좀 외국 자료들을 보니까 뭐 뉴욕타임즈에서도 두 번째로 추천하는 영화 그 다큐였고 그 지금 세대 두세 살, 세네 살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나 이거 계속 볼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 꼬마 미국 꼬마 아이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 아주 오래전에 이 프레디 로저스의 그니까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뭐 많은 아이들이 그랬겠지만 그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좀 보면 상처가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 아까 가지 못하고 집에 있거나 부모님이 너무 바쁜 그런 어떤 이제 뭐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그 시간을 이제 TV를 보면서 보거나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신체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생활 습관들을 또 이것들을 배우고 이랬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요즘에 정말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상처가 많은 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복지에서 다루는 이제 뭐 미혼모나 다문화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빈곤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커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어차피 내가 해도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점차 거기에 이제 무뎌져가는 그런 어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아이들한테 누가 한번 진지하게 다가가서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고 싶어.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을 내가 한번 이해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이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짧은 인터뷰를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마음이 되게 후련해요.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그런 상처를 들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좀 그런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연구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 영역들이 요즘은 또 약간 좀 이렇게 복지나 뭐 이민자나 이런 어떤 사회가 굉장히 지금 약간 분노에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도 힘든데 왜 그들을 도와야 하냐, 우리도 무슨 힘든데 왜 자꾸 뭐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하냐, 이런 불만들이 있을 때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최근에는 저는 이제 난민 연구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걸 지금 한국적 사회적 상황이 이런데 이걸 해도 되나 마나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그 프레디 로저스를 보면서 좀 용기를 얻었던 게 물론 결과는 나로 인해서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이런 것 내가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넘게
그렇죠. 그 어떤 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매주 주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었던 거잖아요. 뭐 그분이 내가 나로 인해서 뭔가 큰 영향력으로 이 세계가 바뀔 거라는 기대로 아마 하진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 어딘가에 아주 작은 부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저는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9월 달에 다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